백구돌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힘이 없다가 아버지 산소에 가서 산소 무덤을 파헤치네요. 충청남도 보령시 교외의 작은 마을.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 속에 성민동물병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성민은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서울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큰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5년째였죠. 43살의 나이에 도시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온 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닭과 개를 기르며 동물들을 가족처럼 아꼈던 분이었죠. 성민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낀단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 성민을 수의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진돗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구돌이였죠.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키우던 개였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돌이는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개였어요. 아침마다 꼬리를 흔들며 성민을 반겼고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기를 좋아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도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도리에게 다가갔어요. 도리야, 밥은 먹었니? 도리는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성민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성민은 도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식욕부진, 활동량 감소, 무기력증.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었죠. 하지만 동물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내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보, 도리가 또 밥을 안 먹었어요. 이틀째예요. 알아. 걱정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거잖아.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야. 심각한 우울증이야. 치료가 필요해.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걔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되니? 동네 어르신들도 다들 그냥 두면 낫는다고 하시잖아. 성민은 답답한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물의 감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죠. 동물들도 인간만큼이나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도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도리는 한참 동안 그곳을 응시하다가 낮은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르르. 그 소리에 성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어왔을 때 동생 성우가 와 있었어요. 성우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주말마다 내려오곤 했죠. 형, 도리가 왜 이렇게 됐어? 완전히 다른 개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야. 진짜 심각해. 성우가 도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도리는 피했습니다. 예전엔 나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저녁이 되자 도리의 이상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마당을 빙빙 돌다가 갑자기 뒷산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왕왕, 왕왕왕. 성민은 도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도리는 계속해서 산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밤이 깊어지자 성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도리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의사로서 도리를 치료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들로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죠. 도리가 왜 저렇게 산을 바라볼까?
성민은 일어나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산길. 그 끝에는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어요. 도리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혹시 도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진돗개는 후각이 인간보다 만 배나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어떤 동물보다 강했죠. 만약 아버지의 무덤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도리가 먼저 알아챘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도리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과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경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성묘 가자. 벌써?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도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 아버지 무덤을 보면 마음이 좀 놓일지도 몰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성호도 부르자. 온 가족이 가는 게 좋겠어. 성민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뒷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도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도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도리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슬프고도 애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성민은 일찍 일어나 성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석 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부엌에서 지연이 제사 음식을 챙기는 동안 성민은 수의사 가방을 꺼냈습니다. 도리를 위한 응급처치 용품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소독약, 붕대, 진정제, 물통.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준비였어요. 형, 걔한테 그런 게 다 필요해? 성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리가 요즘 상태가 안 좋잖아. 산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성민이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그때 마당에서 도리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힘찬 목소리였죠. 밖으로 나가보니 도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 도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은 도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도리야, 아버지 보러 가고 싶니? 도리가 크게 한번 짖었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뒷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봄비가 며칠 전에 내려서 지늘길이 미끄러웠어요. 성민이 앞장서고 지연과 성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도리는 가족들 주위를 빙빙 돌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산길을 오를수록 도리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무기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젊은 개처럼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가끔 멈춰 서서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리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성우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성민은 도리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의사로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도리가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진돗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만 배나 예민했죠. 분명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무덤에 도착했어요. 작은 봉분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 박정수 지묘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가족들이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 도리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묵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성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성민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과 성우도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도리는 계속 무덤 주위를 맴돌았어요.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무덤 옆 부분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리가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왕왕, 왕왕왕. 짖으면서 앞발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도리야, 안 돼. 지연이 소리쳤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달려가 도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리는 으르렁거리며 저항했어요. 평소 순한 도리가 요즘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 보이네요. 형, 이거 이상해. 도리가 왜 이래? 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의학 지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걔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땅을 파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도리를 놔둬봐. 뭐라고?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는데? 도리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아. 진돗개의 후각은 우리보다 만 배나 예민해. 땅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을지도 몰라. 성민의 말에 지연과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리는 계속해서 땅을 팠어요. 온몸에 흙이 묻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안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30분이 지났을까요? 도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낸 구멍을 향해 낑낑거렸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흙 속에서 하얀 천 조각이 보였거든요. 이게 뭐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덤 옆에 뭔가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도리는 계속 낑낑거리며 성민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봐요, 제가 찾았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형,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대체 무엇이 묻혀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도리만 뒤를 돌아보며 계속 낑낑거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파묘를 해야 할까요? 도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판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다는 게 불효 아닐까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수의사로서 수많은 동물을 봐왔어. 동물의 직감은 때로 인간보다 정확해. 특히 진돗개처럼 영리한 개들은 더욱 그렇지. 도리가 석 달 동안 그렇게 슬퍼하다가 오늘 갑자기 변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도리를 그렇게 아끼셨잖아. 성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도리가 마당에 앉아 뒷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도리의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성민은 밖으로 나가 도리 옆에 앉았습니다. 도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도리가 성민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알았어. 내가 꼭 알아낼게.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파묘를 하자. 공식적으로
가족들은 놀랐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성민이 장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했죠. 무덤 옆에서 발견한 이상한 흔적 때문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민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온한 안식처를 파헤쳐야 한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충돌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겠어요. 도리가 그토록 애타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민이 문을 열자 영숙 누나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영숙 누나. 성민 씨, 영숙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각오하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도리가 마당에서 뛰어나왔어요. 영숙 누나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도리는 영숙 언니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어요. 3달 동안 무기력했던 도리가 이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영숙 언니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리야, 잘 있었니? 많이 힘들었지? 도리가 낑낑거리며 영숙 누나의 손을 할았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영숙 누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성우도 거실에 모였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누나, 사실 며칠 전에 아버지 파묘를 했어요. 순간 누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을 하나 발견했어요.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다. 찻잔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차가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숙 누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숙 누나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성민은 당황했지만 천천히 영숙 누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숙 누나, 일단 일어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 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제 딸이에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23살, 의대에 다니던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죠. 영숙 누나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하늘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죠. 간병인 일도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성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영숙 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작년에 성민 씨 아버님을 간병하게 되었을 때 아버님은 저와 하늘이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하늘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원비까지 도와주셨죠. 영숙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영숙 씨와 하늘이도 내 옆에 모시고 싶다고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영숙 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 뒤 하늘이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서
간소하게 화장만 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유골함을 들고 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죄송한 줄 알면서도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숙 언니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성민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수의사로서 그는 동물들의 충성심과 사랑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인간의 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영숙 누나, 괜찮아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성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영숙 누나 너무 힘드셨겠어요.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분명 진심이셨을 거예요. 영숙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영숙 누나와 하늘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었던 거예요. 성민의 말에 영숙 누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죠. 도리가 영숙 언니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무릎에 올렸어요. 도리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뒷산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었죠. 도리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하늘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동물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하늘이의 외로움도 다 느꼈을 거예요. 영숙 누나가 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리는 정말 영리한 개예요. 아버님이 정말 아끼셨죠.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영숙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어요. 영숙 언니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하늘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성민은 수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동물의 직감과 인간의 정,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영숙 언니가 돌아간 다음 날 성민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2023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성민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3월 15일. 오늘 영숙 씨가 딸 하늘이를 데려왔다. 의대생이라는데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눈빛이 맑은 아이다. 내 손녀가 있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성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월 3일. 영숙 씨와 하늘이가 진짜 가족 같다. 도리도 하늘이를 잘 따른다.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이들도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아버지가 영숙 언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셨어요. 유산 일부를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지연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버님 뜻이라면. 성우가 먼저 동의했어요. 영숙 누나를 다시 만난 날 성민은 결정을 전했습니다. 영숙 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받아주세요. 성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숙 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죠. 일주일 후 가족들은 다시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를 정식으로 안치하기 위해서였어요.
스님이 오셔서 간단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하늘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영숙 언니가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옆에 안치하며 말했어요. 도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죠. 성민은 영숙 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숙 누나, 도리를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도리가 언니를 정말 좋아해요. 영숙 누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제가요? 네. 서로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도리가 꼬리를 흔들며 영숙 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이요. 그날부터 도리는 영숙 누나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성민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서 도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의사로서 전문적인 관리를 했죠. 도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식욕도 돌아왔고 활발해졌어요. 성민이 진료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누나도 밝아졌어요. 도리와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랬죠. 두 존재가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개가 주인의 비밀을 밝혀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성민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은 정말 대단해. 동물 마음도 알고 사람 마음도 아는 진짜 의사야. 동네 어르신들이 칭찬했어요. 성민의 동물병원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주인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수의사라는 평판이 퍼졌죠.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가족들이 다시 무덤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영숙 누나도 정식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 있었어요. 노란 민들레와 보라색 제비꽃이 봄바람에 흔들렸죠. 도리는 무덤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파려고 하지 않았어요. 평온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하늘이에게 인사를 했죠. 아버지, 하늘아,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 언니가 무덤에 막걸리를 부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은 도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물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이 치유로, 비밀이 진실로, 낯선 이가 가족으로 변하는 과정을 목격했어요. 형, 도리가 정말 영리한 것 같아. 성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동물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볼 수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영숙 언니가 성민에게 말했어요. 성민 씨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도리 덕분이죠. 도리가 모든 걸 알려준 거예요. 도리가 신나서 앞서 뛰어갔습니다. 꼬리를 높이 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성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 기일이었다. 모두가 함께했다. 영숙 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다. 도리는 완전히 회복했다. 수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 동물과 인간의 유대, 그 신비로운 연결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창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농촌의 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성민의 동물병원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특별한 수의사로 인정받았어요. 영숙 누님은 병원에 들러 봉사를 했습니다. 아픈 동물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죠. 도리도 함께 와서 다른 동물들과 어울렸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아픈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나비가 밥을 안 먹어요.
성민은 정성스럽게 고양이를 진찰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요. 고양이도 슬퍼하고 있어요. 시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민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성민은 계속해서 동물과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 도리가 보여준 충성, 영숙 언니가 전한 사랑. 모든 것이 어우러져 더 나은 수의사,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을은 점점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요.